소율아, 이 부분 그 이면지에 쓰면 됨. 21번에서 디스랑 더 뉴 인포메이션이 의미하는 거 한글로 쓰고 when told it is round 부분 분사구문 부사절로 바꾸면 됨. 초반에 녹화하는 걸 깜빡함. 나왔으니까 얘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이잖아. 그쵸? 지금 23번 전명으로 묶이죠. 이러한 점에 추가하랍니다. 뭐를 추가하냐면은 이 that부터는 무슨 괄호로 묶으면 될까? 뒤에 구조를 봤더니 일단 그쵸? 이러한 지점에 추가하랍니다. 뭐를 추가하냐면은 동그라미로 묶으면 일단은 관계대명사로 보는 거잖아. 보통은 꾸며주는 말에 우리가 동그란 괄호를 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대절 이하로 한번 우리 구조 한번 볼까? 대절 이하로 주어는 뭐야? 일단 명백하게 features죠. 그 다음에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유즈조투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신체적 특징이 사람도 아니고 확인했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여서 지금 이 features를 수식해주는 게 되는 거죠. 신체적 특징은 사용되는 신체적 특징이라고 지금 분사, 즉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feature를 수식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란 괄호 의미상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사람을, 그쵸? 어떤 인종의 대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신체적 특징은 동그란 괄호 이렇게 여기서 닫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럼 features 빨간색 주어, 대절에 걸리는 주어에 걸리는 동사는 or이 되고, 이게 지금 복수 주어니까 수일치까지 되는 거죠. variable 이제 변화한답니다.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variable 변화한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that에서 무슨 괄호로 여는 게 적절할 것 같냐? 그러니까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주어도 있고 당연히 동사는 있는 거고, 완전과 불완전은 주어와 목적어의 유무로 따지는데 지금 비동사는 목적어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that에서 무슨 괄호로 열어야 된다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네모 괄호로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add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add 대절 이하를 추가해라. 이러한 점에 대절 이하를 추가하라고. 응? 그러니까 전명은 있으나 없으나 꾸며주는 말이니까 대절이 add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so that은 얘 부사절 접속사로서 세모가로로 묶거든. 근데 물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뜻도 있는데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이거는 순식간에 이제 문장을 보면서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로 해석된다. 결국 뭐뭐 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where부터도 다시 한번 네모가로죠. say의 목적어. 그 갈색 스킨이라는 게 where, 어디에서 흰색이 되는지 이렇게. 여하튼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점에 대절 이하를 추가라는 건데, 이러한 점이 어떠한 점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요약해서 이제 한글로 적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30번 30번도 이제 구조 파악이 어려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볼 건데, 여기 in Kun's words 이 부분 있잖아.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끝나거든. 그쵸? 이거 해석을 했을 때 등위 접속사 and리 사이로 병렬되는 걸 찾으면 돼. 일단은 그러면 일단 in Kun's words 전명으로 묶이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normal science는 목표로 하지 않는답니다. novelties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는데 어떤 사실이나 이론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직역하면은 사실이나 이론의 새로움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무슨 작가가 아니야. 베토벤이 아닌 거야. 정상과학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석했을 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니? 오른쪽에 있는, 항상 이쪽 오른쪽부터 찾잖아. 오른쪽에 있는 뭐랑
뭐가 병렬돼요? finds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되는 거야? doesn't.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왜냐면 when successful도 부사절 접속사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쿤의 말에 의하면 정상과학자는 목표로 하지 않는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을. 그리고 when successful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성공했을 때 어떠한 노는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제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은 어떤으로 해석한 다음에 동사에 not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부정으로.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않는답니다. 어떠한 것도 찾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when successful도 얘 분사 구문이거든. 분사는 즉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번 부사절로 바꿔봐. 부사절로 바꿔보는 거. 32번. 32번에서는 이 대명사 they, 옛 오른쪽에 있는 대명사 they가 지칭하는 거랑 그 다음에 that is why에서 that이 의미하는 건데 이거 that is why랑 that is because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 that is why는 순식간에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at is why.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that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원인이라는 건데 이 원인을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앞문장에서 요약을 해서 이 that에 해당하는 게 원인인데 그거를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면 된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 시간은 길게는 못 주고 한 4분 정도 줄게. 한번 해봐. 지금 같이 그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하면 21번부터 보자. 마지막에 준 이거 답지 있죠? 이거는 수업 중간에 확인할 거라 준 거거든? 이거 옆에 두고 이면지, 자기가 쓴 이면지 잘 챙겨서 2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고기는 fish style assimilation? 물고기식의 동화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줄에서 주어는 studies잖아. 역시나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illustrate가 동사인 거고. 연구는 연구인데 누구에 의한 연구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에 의한 연구라는 건 설명한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식의 동화라는 걸 설명한다는데 근데 어떠한 맥락 혹은 상황에서 그러냐면 어린 그 아이들의 사고의 맥락에서 그렇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 거냐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한 거거든. 그들은 작업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럼 여기서 일단 데이는 이 두 사람인 거 알겠죠? worked는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작업한 거겠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뭐 연구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문맥상. 첫 번째 줄에 나온 이 고유명사 사람 이름 이 두 사람이 이 연구를 했답니다. 혹은 작업을 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믿는 아이들이거든. 뭐라고 믿냐면 지구라는 게 평평하다고 믿는 아이들과 작업을 했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평평하다고 믿냐면 이것이 그들의 경험에 부합하거든. 맞거든. 여기서 일단 끝까지 해석할게 문장. 그리고 그 시도했답니다. 뭐 하려고 시도했냐면은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도우려고 시도했대. 뭐를 도우려고 시도했냐면 그들이 그쵸?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했답니다. 실제로 그것이 spherical, 구라는 걸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했다는데 일단은 해석은 쭉 했는데 이 빨간색 and 사이로 다시 한번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attempted라는 동사랑 왼쪽에 있는 worked죠?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되냐? help them understand에서 얘 준사역 동사니까 얘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잖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했대. 결국에 이 연구자들이 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걸 시도하는 거잖아. 그것이 구라는, 그럼 여기서 대만 누굴까? 누가 이해하도록 시도한 걸까? 그것이 사실은 구라는. 대미 지칭하는 건? 그쵸?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킬게. children에.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땅을 걸어 다녀도 평지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구가 구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연구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그들의 경험에 알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야? 앞문장에 있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The earth is flat.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this에 해당하는 건. 아이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경험에 기반해서 연구자들이 사실은 동그랗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구나. When told it is round, 들었을 때, 그것이 동그랗다는 걸 들었을 때 아이들은 자주 상상했답니다. 뭐를 상상했냐면 지구를 뭐라고 상상했어? 팬케이크라고 상상했답니다. 구라기보다는 결국에 구가 아니라 팬케이크가 같다고 상상했다는 거죠. When told, 이거 부사절 접속사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는 그대로 쓰면 되거든. 겹쳐서 안 보일까봐 나는 검정색으로 쓸게. 그 다음에 생략된 부사절 접속사에 걸리니까 부사절의 주어잖아. 생략된 부사절의 주어는 뭘까 얘들아? 데이죠? 데이가 지칭하는 건 누구겠어? 주절의 주어랑 똑같은? children이니까 생략된 거겠죠?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된 거고, 과거분사가 남아있다는 건 결국에 원래 형태가 수동태라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면 수랑 시제를 일치시켜서 뭐라고 쓰면 돼? 여기 지금 pictured라는 주절이 과거니까는 they were, 그 다음에 told죠. 원래 when they were told라는 형태인데 썼니?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되고, 그 다음에 were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바뀐 다음에 ing 붙거든? 근데 being은 보통 생략되기 때문에 이 told라는 형태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친절하게 스텝별로 이행문에 나와 있거든? 여하튼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걸 들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들었을 때, 즉 그것이 둥글다는 걸 들었을 때 아이들은 그 지구라는 걸 팬케이크라고 상상했답니다. 구라기보다는, 즉 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 또 나오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주어랑 동사를 살려놨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해석해야 돼? When they were told. 그들이 말한 거냐? 그들이 들었을 때죠. 뭐라고 들었냐면은 그것이 둥글다는 걸 들었을 때 마치 뭐처럼? 구처럼. 부사절 여기서 끝나죠? 항상 부사절 접속사 끝날 때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쉼표까지 찍혀져 있다. 그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둥글다고, 그쵸? 팬케이크 구처럼 둥글다는, 그러니까 팬케이크로 착각하니까 동그라미처럼 둥글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거든?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계속 그들은 아이들인 거 알죠? 그 새로운 정보를 해석했답니다. spherical, 둥근 지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관점 within, 안에서 해석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상상한 거죠.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표면이 어디에 있냐? 이거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거 두 개야. 안에 있거나 혹은 위에 있는 거죠. 그 구에. 그쵸? 그 다음에 with humans standing 하면은 얘 with 분사구문이라서 세모가로 친 친구도 있는데, 이거 with 분사구문 나오면은 밑줄 목적어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 돼. 네모 치는 건 항상 목적어고 물결 치는 건 목적격 보어거든. 얘들아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그럼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너네가 상상한 게 그 프린트에 그린 게 맞는지 한번 봐봐. 일단 더 new information은 문맥상 뭐를 의미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는 앞문장에서 그것이 국처럼 둥글다는 그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 앞문장에서 유추하건데. 그래서 더 new information은 여기부터 여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들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동그라미라고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새로운 정보를 둥근 지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평평한 지구의 관점 내에서 해석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거든. 그게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표면이 안이나 혹은 위에 있는 거죠. 그 구에 사람이 서 있는 채로 그 팬케이크의 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표면이 그 구의 안에 있는 거면 화면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팬케이크처럼 둥글둥글한 표면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거를 상상하거나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pancake like flat 빨간 거 surface inside a sphere 이 안에 결국에는 이 팬케이크 절대 못 버려 못 잃어 지금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그랗긴 동그란데 이번엔 어떻게 있어? 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지구에 대한 모형이라는 게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지구에 대한 모델이라는 건 그리고 대세서 다시 한번 동그란 괄호로 묶이는 거죠. 그들이 설명하는 걸 돕잖아. 어떻게 그들이 서거나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의 표면에서 모델에 걸리는 동사는 didn't fit이죠. 응? 그 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동그란 지구의 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팬케이크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둥근 지구의 모형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구에서 걸을 수가 없거든. 둥글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물고기는 물고기다의 이야기에서처럼 화면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즉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라는 건 뭐라고 상상해? 모든 것 있죠. 쏘리?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 있죠. 아이들이 듣는 모든 것은 결국에 통합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들의 기존의 관점에. 그들의 기존의 관점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지구가 평평하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그 팬케이크를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 평평함을.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의 기존의 관점이라는 건 지구가 평평하다는 관점을 못 잃는 거거든. 결국에 물고기는 물고기식의 동화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을 못 버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선택지 1번 한번 해석해 볼게. 이미 확립된 지식이라는 게 얘들아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의문을 제기받고 비판받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버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 표현 때문에 틀리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의문을 제기받고 비판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지식을 보유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는 항상 선호된대. 새로운 게 선호된대. 오버는 무엇보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기존의 관점보다. 본문이랑 완전 반대죠. 오히려 기존의 관점을 못 버리는 거니까 지금. 소거되는 표현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도움이 되거든. 3번. 모든 우리의 주장이라는 것은 평가된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기반해서 평가되지 않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4번.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해석이 된답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 내에서. 결국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 줄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들이 듣는 모든 것은 결국에 기존의 관점 내에서 해석된다고 해가지고 4번 선지랑 똑같죠? 뭔 말인지 됨? 응? 새로운 정보, 즉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해석된다, 통합된다, 기존의 관점, 지구가 평평하다는 관점 내에서 팬케이크 못 버려.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은 확립된답니다. through는 전치사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쵸? 아니죠? 뭐 이거는 이론에 대한 것도 아니니까 뉴 때문에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지문의 한 줄 정리는 거기 프린트 한번 봐봐. 그 답지 프린트 선생님이 마지막에 준 거 있지? 거기에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시오 밑에 새로운 정보를 드릴 때 이미 가진 기존의 믿음에 기반에 이해한다는 게 이 지문의 한 줄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 이미 가진 기존의 믿음에 기반에 이해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그 뒤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 길게 써놨거든. 그거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은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중간에 만약에 강의 시간이 부족하면 주말에 이어서 할게. 이거는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집중해서 봐봐. 개별적인 인간 존재라는 건 다르답니다. one another.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each other를 쓰는데 3명 이상부터는 one another를 쓰거든. 개별적인 인간 존재라는 건 다 다르잖아. 여기 앉아있는 12명 전부 다 서로 다르죠. 신체적으로 다르잖아. 너네 multitude 많은이란 뜻이죠. 많은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invisible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신체적으로 다 다르게 생겼다고 얘기하네. 첫 번째 줄에서. 만약에 근데 racist는 여기에서 인종이죠. 인종이라는 게 지금 racist에 걸리는 동사는 어리잖아. 그 다음에 세모가는 여기서 닫을게. 근데 이렇게 긴 쭉대기를 글쓴이가 쓰는 거는 부연 설명해줄 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세모가로로 묶으면 됩니다. as 뒤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니까. 만약에 인종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듯 일단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얘들아? 무엇을 정의한다는 거야? 그 인종을 정의한다는 거죠. 실제 생물학적 실체라면, 그러니까 실제 뭔가 구분되는 실체라면 봐봐. 아프리카 앤세스트리 그러한 계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공유하고 있겠죠. 얘도 한 번에 많은이라고 해석돼야 되거든. 많은,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막히면 안 된다. variety of가 다양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정말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wide라는 형용사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형용사 처리하면 돼. 이 전부 다 표현을.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게 생물학적 실체라면은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은 다양한 특징을 공유할 거 아니야. 뭐 생물학적으로 진짜로 차이가 있다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유를 하겠죠. 공통점을 공유하겠죠. 반면에 유럽 계통의 사람들도 역시나 어때? 똑같은 표현하죠. 다양한 different, 다른. 여기서 문맥상 아프리카 사람들이랑은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특징을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 다른 특징을 공유할 거다. 인종을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 하지만 있잖아.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특징을 추가하잖아. 보통 명사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동그란 괄호야. 얘 관계대명사의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어주면 돼. 어떤 특징을 추가하는 거냐면 덜 가시적인 특징을 추가하잖아. 무엇보다 잘 안 보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의 컬러레이션, 색깔이나 머릿결이나 더 like는 직역하면은 얘가 비슷한이라는 뜻이잖아. 비슷한 것이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 되는 거야. 기타 등등.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머릿결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보다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것을 추가하잖아. 되냐? 지금 세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동그란 가로는 여기서 닫고. 그러니까 다른 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주절의 주어는 we죠.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지 알아? 그 사람들 있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less and less니까 점점 덜 like, alike 비슷해지는 거죠. 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점점 더 비슷해진답니다.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러면은 이러한 점에 한번 추가해보래. 대절 이하를. 그러니까 but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아프리카랑 유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든. 아프리카 애들은 그들만의 특징 공유하고 유럽인들을 또 그들만의 특징 공유할 거라고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을 추가하다 보면은 같다고 생각했던 인종이 어떻게 된대? 똑같은 줄 알았어. 같은 아프리카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좀 달라진다는 거야. 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가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비슷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러한 지점은 뭐라고 요약하면 되냐면, 이거 어렵기 때문에 쌤이 써줄게. 결국 얘들아, 같은 인종과 유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같은 인종과는 유사성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인종과는 유사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앞문장을 요약하면 이거 예습을 제대로 안 해왔으면 이 자리에서 절대 그냥 이해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석부터 할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예습이 10개 중에 8개 됐다는 전제 하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인 줄 알았더니 유사성이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인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비슷해져. 그럼 여기다 또 뭐를 추가하냐면 그 신체적 특징 있잖아. 근데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사용이 되거든.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인종의 대표라고 뭐를 봐 우리? 피부색 같은 거 보면서 까마면은 아프리카인, 하얗면은 유럽인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화하잖아.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백인인지 계속해서 변하잖아. 우리가 태양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혹은 나이가 어느 때에인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문장은 뭔 말인지 이해됨? 비록 그 신체적 차이라는 게 그것 자체로 얘들아 실제 하긴 하잖아. 정말 피부가 까맣고 하얗고 좀 그런 차이는 있긴 해서 신체적 차이는 진짜거든. 근데 그 방식 있죠.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 있죠. 사람을 discrete 별개의 인종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라는 건 그냥 문화적 구성이랍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문맥상의 컬처럴의 동의어 써줄게. 즉 소셜이라는 거거든. 소셜 혹은 artificial. 이거에 대한 한 줄 정리는 지금 여기 답지 한번 23번 같이 보자. 천천히 쌤을 잘 따라와봐. 23번 지문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시오. 23번 지문 밑에 보면 애들아 인종은 실제 신체적 차이를 토대로 분류되는 거는 맞아. 실제 피부색의 차이가 나지만 생물학적 차이라는 게 연속적이고 명확한 경계가 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분류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 밑에 쉬운 말로 인종이라는 거 있잖아. race. 너는 황인이야, 백인이야, 흑인이야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분류지 자연에 실제 뚜렷이 존재하는 구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종은 진짜 자연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거든. 그렇다면 선택지 1번을 보면은 제목을 고르는 거니까 신체적 variation, 변화나 차이라는 뜻이거든. 신체적 차이의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다양한 종들 사이에? 지금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않죠? 2번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냐? 다양한 종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3번 사회적 정책. 레이시즘 하면 뭐냐 얘들아? 인종 차별이죠. 인종 차별을 극복하려는 사회적 정책은 정말 하나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뭐 진화하는 데 있어서 환경 요인도 나오고 있지 않고. 5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거 오해하고 있구나. 미스컨셉션. 또 오해하고 있어 지금. 인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뭐로써? 사회 생물학적 구성으로서 너 오해하고 있네. 이건 생물학적 구성이 아니라고요. 얘를 정답으로 바꾸면 cultural 문화적 구성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문화적 구성이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적 구성이다. 답의 근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쳤냐면 결국에 뚜렷한 경계가 없다는 거를 표시하는 표현이면 되거든. 인종을 구분하는 데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화면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이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뚜렷한 경계가 없다라는 거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면 되거든. 여기 제가 화면 보면 여기 어디가 흑인이고 어디가 백인이냐 뭐 이런 거, 혹은 가장 강력한 건 사실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이렇게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봐라.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29번 한번 봐봐. 이거 한 줄 정리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거는 얘들아 악성 질투와 양성 질투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프린트에 나오거든. 한 줄 정리 그거 보면 된다. 악성 질투와 양성 질투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짧은 거 31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줄 정리가 나왔는데 일단 봐봐. 이거 전부 다 안 보고 부분 볼 거야. 얘들아 너네 보스 주변에 이거 보스가 와닿지 않으면 그냥 너네 주변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봐. 친구 주변에 너는 항상 찾게 된답니다. find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갖고 올 수 있는 문형이거든. 너네 보스 주변에 너는 항상 뭐를 찾게 돼? 사람들이 오고 come across as 하면 무슨 뜻이래?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come across as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주변에서 너는 항상 찾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주는 걸 찾게 되죠. 친구나 좋은 subordinate, 부하나 혹은 심지어는 great, 되게 훌륭한 sympathizer, 동조자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보스 주변에는 와, 저 사람 너네가 봤을 땐 아, 친구구나. 아, 되게 좋은 부하네. 되게 훌륭한 동조자네. 이렇게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화면 보면 여기서부터 할 거다. but 하지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부사절 접속사죠. 얘들아 어려움이 도래하자마자 그들은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혹은 첫 번째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first 수식해주는 거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그들은 어떤 첫째야? 얘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발견 되는 첫 번째죠. 뭐라고 발견되는 거야? missing?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발견되는 첫 번째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있다가 어려우면은 사라지는 첫 번째가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라는 건 결국에 뭐야? 진정한 테스트가 된다는 거죠. 이 빈칸에. 이거 화면 보면은 이거 잘 이해해라. 일단은 앞문장에서도 답근거를 찾을 수 있거든. 보면은 화면 일단은 표시하지 말고 화면을 봐봐.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잖아. 그게 똑같은 말 또 반복하죠.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그게 진정한 빈칸의 테스트라고 하는데, 답근거를 또 어디에서도 고를 수 있냐면 여기 일단 화면 봐. 만약에 그들이 어떤 헌신이 부족하다면 헌신, 어떤 헌신이냐면 항해할 너와 함께. 근데 무엇을 통과해서? 어려운 그 날씨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3번 형광펜 친 게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어려움이 도래하자마자, 어려운 시기.
어려운 날씨를 통해서 너와 항해할 헌신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버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너의 배를 그것이 멈추자마자. 결국에 여기에서 멈춘다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 어려운 시기라는 건 무엇의 진정한 테스트가 되는 거냐? 리더십의 테스트냐? 아니죠.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loyalty, 충성심?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끝까지 선지를 읽어봐. 창의력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새로운 거 떠올리는 능력 아니죠. 지능도 아니죠. 똑똑하다 멍청하도 아니죠. 독립심도 아니고. 답은 이 충성심이잖아. 충성심을 테스트할 시기이다. 답근 거 가장 강력한 건 이거야. 이 커밋먼트. 헌신이 부족하다면 어려운 시기에 너를 버릴 거다. 헌신 이꼴 충성심. 똑같은 거죠. 응? 혹은 다른 답근거로는 그들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쵸? 사라지는 결국에 충성심이 없다는 얘기니까는 이 두 가지를 답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문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어려운 시기에 주변인의 충성심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충성심 괄호 열고 헌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 주변인의 충성심 괄호 열고 헌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을 때는 다 주위에서 알랑방구 끼지만 내가 어려울 때에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그쵸?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2번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0번은 주말에 할게. 30번은 주말에 하고 32번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부분부터 볼게. 이 부분 일단은 첫 문장 좀 해석하고 너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너의 기억 있죠? 무엇에 대한 기억이냐면은 그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한 세트의 브레인 세포로부터 온답니다. 뇌세포로부터. 그 다음에 같은 패턴이거든? 그 다음에 또 기억 있죠? 어떻게 길을 찾느냐. 근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너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찾느냐에 대한 기억은 또 어디로부터 와? 튀어나온답니다. 또 다른 세트의 그 신경세포로부터. 그러니까 너가 자동차 어떻게 모는지는 어떤 뇌세포에서 한 뇌세포에서 나오고 또 길을 찾는 건 똑같은 뇌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동차를 몰 때도 이렇게 다양한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너는 근데 의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진 않잖아. 무엇에 대해서? 모든 이러한 separate, 별개의 정신적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적인 신경의 그런 활성화도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것들은 somehow, 어쨌든 작동한답니다. 함께. 아름다운 조화와 함께. 그 다음에 결국엔 synthesize, 뭐 한대? 합성한다는 거죠. 너의 전반적인 경험이라는 걸. 여기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의가 지칭하는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그거야 얘들아. 여기에서도 운전에 비유하고 있지만 너네가 지금 수업하고 필기하면서 너네 지금 의식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정신활동이 활성화됐네? 내 지금 신경이 활성화됐네? 어디? 좌반구가 활성화됐네?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네가 공부할 때도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의식을 하지 못해도 공부할 때 내 신경세포가 활성화됐구나라고 의식하지 못해도 운전 대신에 공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다. 여하튼 그것들 있죠. 이 정신활동과 신경의 활성화라는 건 여하튼 함께 작동을 하고 있어. 너네 지금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성하고 있다고. 너네 이 학습이라는 경험을. 근데 사실 있잖아.
우리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잖아. 실제 차이를. between A and B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네모는 A, 두 번째 A는 B에 해당하는 거잖아. 얘들아, 너네가 기억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구분할 수 있어? 아, 난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이거 구분 못하잖아, 사실. 하지만 우리는 주노, 일반 동사 강조 표현이니까 실제로 알고 있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그것들이 강하게 intertwine이다. 강하게 얽혀있다는 걸 알고 있대. 여기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뭐겠냐, 얘들아? 뭐야? 앞문장에서 얘기한 기억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이죠. 기억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between A and B에 해당하는 거야. between A and B.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대시 지칭하는 거 똑같아. 너네 답 그렇게 썼어? 대시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똑같은 거거든. 기억하는 방식과 기억하는 방식 두 번 썼네요. 기억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억하는 방식이랑 사고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얽혀 있다는 거잖아. 대시 의미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야, 이렇게. 기억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이 얽혀 있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너네 단어 암기 잘하고 싶잖아.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는답니다.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가 않대. 비록 그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거든. 특정한 기억의 구성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대의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그 트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암기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트릭 같은 거 도움이 좀 되긴 하는데 결국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거든. 그 요점이라는 게 여기에 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력이라는 걸 인지적 수준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너의 몸과 마음이라는 걸 건강하게 유지하냐 갑자기? 심지어 몸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나왔죠? 2번 너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3번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한 번에. 이런 얘기도 안 했죠? 한 가지만 하라는 얘기도. 4번 work on 하면 무엇에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 모든 기능에 노력해야 된답니다. 너의 뇌. 이게 그나마 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5번까지 읽을게. 공유해야 된답니다. 너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갑자기 공유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너의 뇌 모든 기능에 작업해야 되는 이 답의 근거는 뭐야? 너네가 거의 대부분 골라왔듯이 기억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이 뒤얽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를 결국에 작업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답 근거가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의 근거는 얘들아 화면 보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조화롭게 작동해서 경험을 생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이 보여도 모든 뇌 영역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마치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운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화면 보면은 all function 모든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집에서 꼭 여러 번 지문을 읽어봐라.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신경 써서 주말까지 해오고